30분까지는 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1시간쯤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앉아서 15분쯤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알기는 나이도 같고 또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50년 동안 지구에서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바쁘니까 그렇지는 않군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3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두 마리도 까나오고 그런 것을 합니다.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진사회에 가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성장도가 높으니까요. 우리는 50쯤 되게 되면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는 좀 못한 나이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한다 하는 것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또 뭐 지도자가 될 자격도 갖추고 존경받을 만한 나이는 그래도 60은 돼야 한다. 공자님 말씀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60부터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나이였던 것 같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장하는 동안은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니까 15년 동안 60에서 75세쯤까지는 성장하니까 그 나이가 아마 인생을 통해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있는 나이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때는 우리는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요. 30부터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일하는 기간이 되고 60이 넘으면 아들, 딸들도 다 독립하고 직장에서 이제 풀려나오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 뭐 어르신들만 해도 회갑이 되고 60이 넘으면 좀 내 인생은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진국가에는 그런 관념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60부터가 더 보람있는 인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동료 교수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이번에 해감이 됐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 출신의 이김철 교수가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천도 안 되는데 해감부터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 얘기가 돼요. 자기도 60이니까 해감이라고 남들은 늙었다고 그러는데 천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도 안 되는데 해감부터 됐다 그랬습니다. 역시 60쯤 되면 인간적으로 좀 성숙하고 75세까지는 아마
모든 점에서 성장한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길 선생의 이제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나왔는데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는 다 학문적으로도 성장한 셈입니다. 저도 우리 전공부량 철학에 대한 책들은 다 70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 성장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좀 멀리 가게 됐습니다. 둘도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심심하시니까 날쓱 보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세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있더니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이런 다 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쭉 보면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아마 그 나이 이상 좋은 나이가 없었고 60 이전에는 철 좀 덜 들고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얼마나 연장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내려버리고 말면 75세를 끝나는데요. 노력하게 되면 85, 6세, 90 가까이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에서 15년 동안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것을 90세까지 끌고 가고 그러면 인생이 2단계가 아니고 3단계가 됩니다. 30까지는 교육받는 단계고요. 60 중반까지는 일하는 단계고요. 60부터 90까지는 사회 열매를 두는 기간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중요하죠. 그래야 나무꾼이 하죠. 인생에서 사회의 열매가 돼서 도움을 주는 나이는 다 6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60 이후의 인생을 죄의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회는 좀 더 일렀던 것 같아요. 50년쯤 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60쯤 되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 끝나는 거라고. 그 제 인생을 잘 출발하게 되면 70, 80, 90까지는 누구나 행복하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3가지는 꼭 해라. 3가지 가운데 하나는 꼭 해야 한다. 첫째가 민구안이 일을 해라는 겁니다. 60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하게 되면 나머지 2, 30년을 잃어버립니다. 일을 해라. 근데 그때는 무슨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부 일해라. 그래야 내 인생이 연장되고 행복하지. 일을 포기하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나고 만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국민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새 이번에 여행을 가서 좀 다녀보세요. 보면요.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노인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 행복입니다. 다 놀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내가 6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미국 LA에 갔는데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아들, 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부모들이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어떤 토요일날 점심 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니고 한 2, 30명에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그 미국의 아들, 딸들 때문에 1인 간 사람들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내 옆에 와요. 후회하고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오더니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더 같은 시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전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미국에 올 때는 연금을 놓으려고 왔는데 뭐 이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입니다. 한 1년 반 놀아봤습니다. 놀아봐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 사회에 와서 한 1년 반 쭉 살고 보니까 노름이 바보예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논다는 게 내 인생의 낭비라고 말이죠. 파트타임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일이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고 영어가 서툴고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호텔하고 병원에 가서 청소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내도 같이 간다고 그래요. 가서 이제 일하고 온다고. 내가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잘 모아놓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유럽 여행 간다고. 그래 아마 교회 다니니까 순례 가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미국 가서 깨달은 게 민관이 나이 들었다고 놀게 되면 내 인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좀 가는 때가 있습니다. 가면 이제 2시간, 3시간씩 이제 봉사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같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친구들보다는 행복합니다. 일 때문에 행복하고요. 또 인생의 일관으로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60에서 90까지를 전개하게 될 때 절대로 우리가 놀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든지 해야 하고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지 일을 안 하게 되면 좀 불행해집니다. 하고 사실 이렇게 사회를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난 이제 후배 교수들 이따만큼 만났는데 그 후배 교수들이 가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랑하는 게 2가지입니다. 나는 나이 들었지만 아주 건강해. 건강 자랑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자랑하니까. 그 다음에 2번째가 민관이 난 놀지 않아.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은 2번째 생각하는 게 민관이 60쯤 넘게 되면 무슨 공부든지 좋으니까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길을 차지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점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독서 운동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늙어서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독서를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독서를 권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은 밑에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합니다. 태양이 없다고 하면 달빛 밑에 어둡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의 태양빛을 하는 나라, 문화의 태양의 역할을 책임지는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혜택을 이제 받고 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되는가 하고 다들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대하고 될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인문학을 포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제일 큰 불행은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인문학이 없습니다. 인문학이 없으면 국민들이 책임을 못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탈락하고요. 그 대신 올라온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유일하게 독서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그 5나라 문화 가지고 삽니다.
그 다섯 나라가 남겨둔 문화 혜택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달빛에 살지, 달밥에 살지, 태양같이 밝은 문화 세계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많은 국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섯 나라만이 독서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 혜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울 때에 이제 다 배우는데요. 사실은 영국보다 먼저 근대화된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없었습니다. 독서가 안 하는 민족은 문화의 토양을 못 가지니까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아메리카에 가보는데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도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혜택을 우리가 받지는 못합니다. 독서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인도나 뭐 아프리카는 문맹자가 있으니까 말할 게 없고요. 그 아시아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일본만이 독서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두 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중국이 불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독서를 못합니다. 나도 이제 이따만큼은 중국에 몇 번 가보는데요. 가면 유명한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있는 대학 옆에 서점에 좀 들어가 봅니다. 중국 학생들이 무슨 책 읽나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읽을 책이 거의 없습니다. 인문학이 없으면 사상을 잃어버리니까요. 모택동 사상하고 마크스주의 연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일제시대에 이제 나와 같은 세대는 일본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독서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이제 미국 구라파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독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걸로 지금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게 우리 문제인데 독서를 늙어서 한다고 하는 건 행복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 공부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도 그 단계가 있으니까 같은 단계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 반드시 하고 독서를 해서 문화 수준을 높이고 세 번째는 적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쯤 되게 되면 60 이후에 취미 활동을 뭐나 하라 그겁니다. 거의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니까 취미 활동을 꼭 해라. 그게 일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상도 양산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느라 이제 옆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요.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나보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앉아서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나도 이제 일어서서 인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선생님 앉으세요. 저 제자입니다. 그래요. 80 가까이 되게 되면 누가 더 나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좀 나이 많은 줄 알고서 내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함을 주는 걸 보니까 무슨 동양화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미술을 가르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으로 63세까지 사회 일을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못 가고 할 수 없어서 경제학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20-30년 뭘로 사는가 하다가 그때 못한 그림이나 그리자 하면서 했는데
그 취미니까요. 자기가 적성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리니까 제자들이 생겨서 지금 그 일하고 있다고. 그분하고 한 말이 앞으로 한 2, 30년 내가 이걸로 살려니까 즐겁게 보내렵니다. 그래요. 그 행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살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60 이후에 90까지의 인생이 이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 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절대로 난 늙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90까지 건강이 허락하는가 그 문제는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요. 의사들 얘기 쭉 정확히 보면 제일 지금 성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혈압하고요, 당뇨하고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50대부터 잘 관리하게 되면 90까지는 가게 돼 있다 그래요. 늦게 관리하니까 기회를 놓치지 50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면 90까지는 다 갈 수 있다고 말이죠. 또 내가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쭉 보게 되면 그건 자기 노력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타고난 체질이 있지만요. 나이 들게 되면 정신적인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까지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9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그건 인력적으로 어떻다는 잘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개인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사람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내 생각을 쭉 좀 해보는데 언제부터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가 생각해 봅니다. 80을 맞이하면서 이제 나도 늙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일도 좀 줄이고 한 반년 좀 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거 쉬는 게 더 힘들어요. 피곤하고 말이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나이 이제 100세가 만 99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100세인데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저도 좀 안 해요. 신체는 말 안 듣대요. 내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늙었나 하면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한 번 누가 나보고 조선일보니까 신문 봤냐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나머지 9사람들이 다 50대 후반 60대예요. 나만 97세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요, 문장은 5, 60대가 좋아요. 바로 오늘 어디서 이제 뭐 출판 책이 나왔다 하는 걸 그냥 나갔다 집에 들려니까 와 있는데요. 나하고 안병수하고 김태일 선생님이 쓴 책, 그분들이 세 사람의 내용을 평화하면 평화를 세 분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무슨 사랑이면 사랑을 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그런 책이 하나 이제 나왔어요. 그 출판사에서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먼저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도 90 가까이 다 일했는데요. 김태일 선생이 89세에 돌아가고 안생도 90까지는 다 충분히 일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도 늙었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다 늙지 않아요. 하고 또 내 친구들이니까 흠없는 얘기들도 다 하는데요. 정신적으로는 아주 전혀 늙지 않아요. 좀 늙지 않고 감정이라고 할까요?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좀 젊은 것 같아요. 난 지금도 내 친구들 안병수 생각하면 혼자 웃는 때가 있는데요. 한번 그 서울대 한우건 선생하고 나하고 안생한테 갔어요. 그분 이제 워커힐 옆에 호텔에 저희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그래 가서 무슨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인데요. 자기가 그 거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마다 이제 목요일 호텔에 가서 커피숍에 가면 친구들도 오고 뭐 출판사 사람을 만나고 목요일 오후 이제 외부 사람을 아파트가 아니고 커피숍에 만나서 거기 아마 가게 봐요. 오랫동안 갔는가 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일하고 있는 아가씨하고 좀 가까워졌는데요. 아마 3년 동안 이제 도와주고 이제 친근하게 지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도 가지고 저 커피숍에도 일이 있어 가지만 또 그 아가씨도 보러 가고 이제 그래서 지금 갔다고 이제 그걸 안생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그 아가씨가 자기 보고서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 한 번 내주시겠냐고 그래서 다음 목요일에 내가 좀 일찍 올 테니까 얘기해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혼자 속으로 그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잔뜩 꿈을 다가갔는데 말이죠. 그날은 너무 손이 많아서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요 다음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라고. 그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요. 와서 이제 부탁하는 게 뭔가 하니 한 3년 남아 선생님도 모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어머님만 계시고 남동생이 있고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집에서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좀 집에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생각해보니까 의리 서지하겠거든요. 내가 봐줘야지 그러면 내가 집에서 좀 하고 아주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 아가씨는 가고 커피를 마시고 한 절반 마시고 절반 남았던 걸 마시려고 마시니까 이상하더라. 커피 맛이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뭐 억지로 다 마시고서 그 아차산 한 바퀴 쭉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서 집에 와보니까 나만 남겨놓고 다 가는구나 하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나면요. 저거 80이 넘어서 저렇게 정서적으로 좁게 사니까 글이 나오는 거죠. 글 쓰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늙으면 글 못 쓰거든요. 아주 그래요. 얼마 전에 지방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고등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강연을 했는데요. 얘들이 한 50 동안은 강연 다 들었는데 가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다들 모여서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그거 해줘서 나오면 얘기해요. 한 고등학생, 여학생 오더니 나보고 물어보는 게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연애해 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웃어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생각, 그 분위기,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늙으면요, 문장을 쓰려도 쓰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생각도 앞서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라고 일본 사람들 그랬는데 60부터 90까지 인생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 안 하시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그 내가 다시 찾아서 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늙은 사람들이 자꾸 버림받으면요, 그 버림받는 늙은이만 불행한 게 아니고 사회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90까지는 60대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뭐 책임감이요. 그냥 느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있어서 내 친구들보다 10년 더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만히 내가 살아보면요, 뭐 이렇게 내가 정신적으로 늙었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몸이 따라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덜 느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걷는 것이 좀 힘들다든지 가는 목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뭐 떨어지거나 그건 몰라요.
지금 조선일보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요. 동아일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나도 항상 비교해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나 하고서 비교. 동아일보는 이제 개권 논설들이가 있으니까 5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글도 나도 읽어봐야 하니까 이제 읽어보는데요. 내가 정신적으로 좀 늙었으니까 붓을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이제 나 1년 반씩 넘었는데 한 2년 되면 사람들 이제 바꾸게 되겠죠. 그 조선일보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처음에 교수님 100세인기를 쓸 때는 우리가 크게 기대 못했는데 독자가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은 좀 오래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자가 있는 동안 써보겠다 쓰고 있습니다. 또 좀 피곤하지만 강연 좀 많이 갑니다. 이번 주에는 뭐 7번인가 8번 강연을 맡았으니까 하루 쉬는 날도 모았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가고 이제 지금 왔고요. 내일 또 오후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또 강연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내 일에 대한 보람은 지금도 느낍니다. 여러분이 60부터 90까지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크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적어도 열매를 맺어서 주는 나이는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기간은 30까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서 지나가는 얘기고요. 30부터 60 중반까지는 누구나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달라진 건 민관이 우리 시대만 해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가정일을 하고 그걸 구별하고요.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국가에 가지고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가정일도 함께 봐야 자녀에게도 도움이 돼,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진출이 더 귀해집니다. 자꾸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일은 여자가 하고 바깥에 있는 남자가 한다 하는 건 후진 국가의 관례고요. 이건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도 지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뭐 대통령 수상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가 나보고 물기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치 책임자들 가운데 나보고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 나는 아주 의심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수상입니다. 나는 그런 지도자가 30년 전에 10사람만 있었으면 세계 역사가 변했습니다. 그 평화에 대한 용기,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마 20세기에서 21세기에 넘는 동안에 제일 큰 역사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가 팽창했다가 몰락한 것이 20세기 역사의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화파가 2차 대전을 끝난 다음에 하나가 됐다고 할 겁니다. 그 유럽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 독일입니다. 전쟁에 대한 독일인데요. 지금 메르켈 수상에 속해 있는 그 정당이 이제 초창기에 패전, 전쟁 끝난 다음에 아데나우어, 에일할트 같은 사람의 개통을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히틀러 정권 때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정말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게 멸관이 불란서와 독일 몇백 년 동안 원수국가였는데 손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 유럽을 만들어서 봉사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역사의 변화를 만든 것이 바로 그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켈 여자 수상이 그 뒤를 밟아 있고 그랬습니다.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메르켈 수상을 따라갈 만한 지금 남자 정치가는 없습니다. 찾아볼 게 없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여성들이 하는 때가 오니까요. 우리 여성들도 사회인도 함께 해야 한다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정립해야 하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다 직업을 가니까 경제 문제인데요. 이 경제 문제의 생활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거기에도 일의 가치관을 찾아보는 사람하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제 얘기가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이제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데 따르겠는데요. 내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직장다운 직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학에 적을 두게 되면 기초 생활은 해결되던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요. 또 자녀들 교육은 가능하고요. 대학 교수가 되면 그건 가능하던 때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8선 넘어서 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한 7년 동안 겨우 중고등학교 교사 교감으로 있는 동안에 기초를 잡았는데 전쟁 때문에 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는 학교에서 주는 작은 사택이 있었는데 대학으로 가게 되니까 그 집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건 뭐 좋은지 나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가족 교육을 많이 했죠. 인구 정책을 많이 써서 많이 얘기된 기억이 나시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늘면 국민이 강하니까 하나밖에 못 낳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만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을 낳아서 이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인데 나는 애들 6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표창해줄만 한데요. 그때는 자랑거리가 좀 못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북한의 동생들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대학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지고 10명이 되니까요. 집도 없고요. 얼마나 고생했으리라 하는 것은 그 진짜 잘 못하실 거예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몇 해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수들이 사는 방법이 이제 부습을 늘리게 되면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대학에 이제 시간 강사로 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 대학에서 나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김생 연세대학교 전임으로 계시고요. 9시간을 우리 대학에 와서 맡아주면 전임 대우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데는 제가 그만두고 우리 대학에 전임 대우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두 대학의 월급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경제가 좀 안정됐습니다. 이건 고생은 좀 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있는데 뭐 내가 좀 나 자신의 그 일에 대한 가치 문제를 생각할 계기가 한 번 생겼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도 기억하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 기초 강연을 내가 하도록 교장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와서 좀 그 강연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감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감은 연세대학교 또 내 제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 내가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의 강연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좋은 강사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 얘기가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은사라고 꼭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그 실망한 모습이 좀 나를 무겁게 했습니다.